방콕의 태양은 살클 태울 듯 뜨거웠다. 왕궁 팔라스 앞 사남 루앙 광장은 오가는 사람들과 툭툭 소리, 매캐한 음식 냄새로 어지러웠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한 구석이 있었다. 바로 눈부신 흰색 제복을 입고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왕실 근위병 솜차이 하섬차이의 자리였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공허한 눈빛은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깎아 만든 조각상에 가까워 보였다. 그 조각상 같은 존재를 향해 초점 없는 눈으로 다가서는 한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브라코코브. 예순에 가까워 보이는 그는 남부 국경 지역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평생을 살아온 듯 깊게 팬 주름과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군복 사진 한 장이 불안하게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이는 브라콥의 눈매를 꼭 닮았지만 지금은 그의 눈빛에 서린 깊은 슬픔과 분노는 찾아볼 수 없는 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 아들. 브라콥은 거의 속삭이듯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아들은 몇 해 전 남부 국경 지역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국가는 영웅이라 칭했지만 브라콥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가슴과 대답 없는 질문들 뿐이었다. 왜 내 아들이어야 했나?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나? 그리고 저 차갑고 무심한 제복은 아들의 죽음을 한낱 통계 숫자로 만들어버린 이 거대한 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광장 한편에서는 젊은 태국인 커플 아옴과 하나티 솜차이 하사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감탄하며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와, 정말 멋있다. 꼼짝도 안 하네. 아옴이 속삭였다. 저 더위에 저렇게 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나시 걱정스러운 덧붙였다. 그들의 눈에는 근위병이 신기하고 존경스러운 관광 명소일 뿐 그 이면에 숨겨진 무게나 브라콥의 들끓는 슬픔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솜차이 하사는 정면을 응시한 채 서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다. 그의 시야 가장자리에는 며칠 전부터 광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배낭을 맨 젊은 남자가 들어와 있었다. 관광객인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을 살피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다. 솜차이의 훈련된 감각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티끌만한 변화도 없었다. 그것이 그의 임무였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고 침묵 속에서 경계하는 것. 브라콥은 마침내 솜차이 하사 바로 앞 관광객들을 위해 그어진 희미한 통제선까지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분노가, 체제를 향한 원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 그의 고통을, 그의 분노를 저 무심한 상징 앞에서 터뜨릴 시간이었다. 세상이 그의 아들을 잊었을지 몰라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외쳐야 했다. 브라콥은 한 발짝 통제선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아옴과 낫도 놀라 그를 쳐다봤다. 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지? 아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솜차이 하사는 즉각 반응했다. 그의 군화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는 소리가 광장의 소음을 갈랐다. 터이빠이! 낮고 단호한, 그러나 감정은 실리지 않은 경고였다. 기계적인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브라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난, 내 아들 아난 펜델턴. 기억하나? 당신들의 그 번쩍이는 제복 아래 내 아들의 피가 묻어있다는 걸 아는가?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솜차이 하사는 다시 한번 발을 굴렀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브라콥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 너머 슬쩍 자리를 옮기며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배낭맨 젊은이를 동시에 포착하고 있었다. 젊은이의 손이 불안하게 배낭 지퍼를 만지작거렸다. 왜 대답이 없나? 내 아들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건가? 당신들에게 내 아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였나? 브라콥은 더욱 격분하여 품속에 사진을 꺼내들었다. 솜차이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 기세였다. 그러나 떨리는 손 때문에 사진은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브라콥은 탄식하며 허리를 굽혀 사진을 지우려 했다. 아들의 웃는 얼굴 위로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솜차이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저 차가운 제복, 저 무심한 존재에게 상처를 내는 것, 그의 고통을 전이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손이 솜차이의 하얀 제복 소매를 향해 뻗어나갔다. 아움과 낫은 숨을 죽였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움이 거의 울먹이며 낫의 팔을 붙잡았다. 낫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근위병의 엄격한 규율과 브라콥의 절박한 분노 사이에서 모두가 방관자일 뿐이었다. 솜차이 하사의 눈은 찰나의 순간 세 가지를 동시에 인지했다. 자신에게 뻗어오는 브라콥의 떨리는 손, 군중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기며 근처 쓰레기통 옆에 작은 꾸러미를 놓고 사라지는 배낭 여행객, 그리고 그 꾸러미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연기. 시간이 압축된 듯한 찰나였다. 솜차이 하사는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왼손은 번개처럼 뻗어나가 브라콥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는 단호하고 숙련된 힘이었다. 동시에 그의 오른손은 허리춤에 찬 소형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눌렀다. 그의 입에서는 다시 한번 낮고 엄중한 명령이 터져 나왔다. 물러서시오. 브라콥은 솜차이의 예상치 못한 힘과 그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에 압도되어 뒤로 주춤 물러섰다. 그의 손목을 잡은 근위병의 소나기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분노로 타오르던 그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 두세 명이 번개같이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쓰레기통 옆에 놓인 꾸러미와 그것을 놓고 사라진 배낭 여행객이었다. 한 명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집어 안전 용기에 넣었고 다른 두 명은 군중을 해치고 도주하려는 배낭 여행객을 순식간에 덮쳐 제압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외침과 함께 배낭 여행객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광객들의 비명, 놀란 아이들의 울음소리, 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웅성거림. 테러인가? 무슨 일이야? 방금 저 근위병이. 사람들의 시선은 제압당한 배낭 여행객과 여전히 브라콥의 손목을 잡고 서 있는 솜차이 하사에게로 쏠렸다. 아움과 낫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세상에, 저 근위병, 저 아저씨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 낫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까지 그저 멋있거나 안쓰럽게만 보였던 근위병의 존재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부동 자세는 무심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경계태세였던 것이다. 브라콥은 멍하니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분노와 슬픔에 눈이 멀어 정작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던 실제적인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들의 죽음을 외면한다고 생각했던 저 근위병이 사실은 더 큰 위험으로부터 이 광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부끄러움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름 모를 감정이 그의 내부에서 소용돌이쳤다. 솜차이 하사는 브라콥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제압된 용의자와 현장을 수습하는 동료들에게 향해 있었다.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제복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제압된 용의자는 신속하게 호송되었다. 사복 경찰 중 한 명이 브라콥에게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선생님, 잠시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근위병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셨습니다. 브라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고 경찰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그는 차마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었다. 경찰은 그의 행색과 깊은 슬픔이 어려있는 눈빛을 보고는 길게 추궁하지 않고 신분 확인 후 강력한 경고와 함께 돌려보냈다. 오늘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슬픔을 푸는 장소가 아닙니다. 풀려난 브라콥은 비틀거리며 광장 가장자리로 물러났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방금 전의 소동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솜차이 하사에게 머물렀다. 그의 하얀 제복은 여전히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브라콥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차갑거나 무심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굳건함 속에 숨겨진 책임감과 희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사진을 주워들었다. 사진 속 아들의 젊고 환한 미소 위로 방금 전 자신을 제지하던 근위병의 단호한 눈빛이 겹쳐졌다. 아들도 저런 제복을 입고 저런 눈빛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딘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갔으리라. 어쩌면 저 근위병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거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브라콥은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 너머에 있는 타인의 산과 의무를 생각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왕궁 근처의 사란놈 공원으로 향했다. 번잡한 광장과는 달리 공원은 오래된 나무들이 드리운 그늘과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로 평화로웠다. 그는 낡은 벤치에 깊숙이 몸을 붓고 앉았다. 방콕의 습한 공기가 그의 지친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멀리 보이는 왓 사원의 첨탑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새벽 사원의 첨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 그 근위병처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했는지 깨달았다. 단순한 슬픔의 표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뻔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근위병의 임무는 개인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자신의 분노로 가리고 외면하려 했다. 해질녘 공원에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했다. 낮의 열기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브라콥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의 마음속 슬픔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음을 느꼈다. 분노와 원망 대신 복잡하게 뒤섞인 이해와 일말의 존경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 왕궁 광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근위병 교대 시간이 가까워졌는지 낮보다는 인파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솜차이 하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브라콥은 더 이상 통제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멀찍이 떨어진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나무 그늘 아래 섰다. 솜차이 하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저녁 햇살을 받아 그의 하얀 제복과 금속 장식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브라콥은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직접적인 사과를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의 사과가 저 근위병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그의 임무는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 그는 품속의 아들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유난히 밝아 보였다. 브라콥은 주변을 살폈다. 근위병 초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화단 구석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 아들의 사진을 작은 돌멩이로 눌러 세워두었다. 마치 아들이 그곳에서 조용히 근위병의 노고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솜차이 하사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아무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광장을 빠져나왔다. 한편 공원을 거닐던 아움과 낫은 그날 오후의 소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그 아저씨는 정말 안 됐지만 근위병 아저씨는 정말 대단했어. 아움이 말했다. 낫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겉모습만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니까. 조용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던 거잖아. 그들의 대화 속에는